정확히 말하면 자산 가격에 반영이 되었는가? 안 됐죠? 한국 주식에도 관심을 가질 시간이 왔다. 계속 쭈루룩 지지부진하다가 한 번에 쭉 올라갔죠. OECD의 어떤 국가를 봐도 그 나라의 수도에는 먹고 자는 비용이 비싸요. 이 두 가지만 보세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다주택자가 돼야 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분당아빠입니다. 예, 오늘은 뽐뿌 방송입니다. 뽐뿌. 예, 투자를 해라 라는 방송인데요. 간단하게 몇 마디 하고 그 다음에 주식, 그 다음에 부동산, 매물들이 많죠. 매물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사도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시작하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좋아요는 큰 힘이 되죠. 자, 지금 금리 인하 빅사이클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뭐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계속 이제 금리가 인하될 것이 보이죠. 바꿔 말하면은 대변환기죠. 몇 년 동안 계속 올랐던 금리가 이제 하락 사이클로 가기 때문에 이곳은 대변환기입니다. 예, 변환기죠. 여기 변할 때 항상 돈을 벌 기회가 있죠. 예, 변할 때 돈을 법니다. 해서 지금은 시장 상황도 안 좋고 그렇지만 지금이 오히려 돈을 벌 기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뭐 단기 단타를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최소한 중타, 장타 이런 걸 말씀드린 겁니다. 이제까지 풍부하게 풀린 유동성, 코로나 이후로 계속 유동성이 풀렸죠. 근데 이것을 몇 년 동안 고금리를 유지하면서 회수를 시도를 했는데 회수가 다 안 됐어요. 해서 시중에는 여전히 유동성이 풍부한데 이것은 따로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광의의 통화 M1, M2 뭐 이런 것들 공부해보면 되는데 어찌됐든 이런 상황에서 지금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됐죠. 바꿔 말하면 이것은 유동성이 더 풀립니다. 앞으로는 더 풀리기 때문에 이것이 가격에 반영이 되었는가, 정확히 말하면 자산 가격에 반영이 되었는가? 안 됐죠. 일부 자산만 됐죠. 정말 고가의 자산들 일부 자산에만 반영이 됐고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비정상의 정상화 시점이 왔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예, 맞습니다. 씨 뿌리기 해야 됩니다. 씨 뿌리기. 씨를 뿌려야 수확을 하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죠. 주식을 볼게요. 주식 매수 타이밍이 다가온다. 저도 주식을 참 좋아하는데요. 저는 주로 99% 이상을 미국 주식합니다. 미국 주식을 하지만 근데 지금은 이제 한국 주식에도 관심을 가질 시간이 왔다. 비중을 늘려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보면은 이제 제가 지금 보기 좋게 선을 몇 개 쭉쭉 그어놨는데요. 여기 지금 이 녹색, 연두색이 코스피예요. 코스피고 그 다음에 이 빨간색이 중국입니다. 상해 종합이고요. 최근 들어 쭉 올라갔죠. 갑자기 쭉 올라갔습니다. 계속 쭈루룩 지지부진하다가 한 번에 쭉 올라갔죠. 코스피는 여전히 지지부진하죠. 그리고 이 캔들로 되어 있는 거, 요거가 이제 삼전이에요. 삼전. 삼성전자입니다. 급격하게 꼬라박았죠. 예, 지금 상황이 급격하게 꼬라박았습니다. 그럼 이 삼전과 코스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떻게 될까요? 최저점을 잡기는 힘들겠지만 지금은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죽었다는 말이 뭐냐면은 원래 이 주식이라는 게 다 죽이기 시작해요. 다 죽인다. 다 죽이고 이제 시장에 몇 명 안 남았을 때 그때부터 이제 올리죠. 다 바꿔 말하면 이제 매집이죠, 매집. 그래서 매집이 지금 해서 지금 코스피를 봤을 때는 점점 매집이 마무리되고 있는 단계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삼전은 이제 매집이 시작됐죠. 삼전은 지금 매집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빠이 내린 다음에 이제 약간 지지부진하다가 다시 한번 쭉 올릴 거예요. 이 중국도 마찬가지죠. 쇼 커버링이 들어오는 이유가 그만큼 충분히 장기간 동안에 매집을 했다라는 것, 매집을 했고 이제는 올릴 때가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한번 올리면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미친 듯이 쫙 올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제 시작입니다. 저희도 이제 삼전도 이제부터는 열심히 봐야 되고요.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봐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어요. 삼전을 말씀드리면은 원래 그 8만전자, 뭐 9만전자 이럴 때는 저는 쳐다도 안 봤죠. 쳐다도 안 봤지만 지금 5만전자죠. 5만전자. 근데 정말 재수없으면 4만전자까지 가겠지만 미래는 모르겠지만 희박해요. 희박합니다. 아주 희박합니다. 지금이 최저점이라고 말하긴 뭐하지만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습니다. 앞으로 몇 달 안 남았어요. 시간으로 따졌을 때는 앞으로 뭐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짧으면 2달, 길면은 한 4, 5개월 안에 다시 한번 쭈르륵 상승이 된다 라고 생각하고요. 해서 꼭 삼전이 아니더라도 지금 다양한 종목들이 지금 많아요. 분할 매수 대응하시고 이런 상황에서 기회가 온다면 몰빵도 충분히 가능하죠. 예, 몰빵은 물론 하이 리스크지만 정말 매력적인 가격대가 온다면 몰빵을 해야 됩니다.
저도 몰빵을 할 때는 방송을 한번 찍을게요. 어찌됐든 저는 미국 주식만 하지만 지금부터는 한국 주식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자, 하늘색. 자, 그 다음에 부동산.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제 정부 지원이 가세가 됐죠. 6년 단기 임대 사업자가 신설이 됐고요. 이것의 핵심은 뭐냐면은 1주택자가 예를 들어서 뭐 한 100채를 샀다. 100채를 사도 주택수에 안 넣겠다. 세제 혜택 주겠다. 이런 거죠. 근데 지금 시장의 반응을 보면은 이게 뭐 효과가 미비할 거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미비하면 좋죠. 효과가 많으면은 옛날 문재인 정부 때 봤죠. 효과가 많으면은 여기저기서 또 시기 질투가 발생하죠. 시기 질투가 발생하면서 결국에는 혜택을 도로 막 회수하는 어이없는 일도 많죠. 뭐 어찌됐든 지금은 부동산을 사기에는 정말 좋죠. 원래 기본적으로 상승 초입 혹은 잠잠할 때 요때 사는 게 맞습니다. 부동산은 매도는 정말 화랑 때 파는 게 맞죠. 그래서 지금은 잠잠할 때죠. 잠잠합니다. 물론 여기서 서울의 핵심 급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이제 중급지, 하급지는 잠잠하죠. 지금 여건을 봤을 때 조정장에 진입하더라도 집값 폭락의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 저는 이렇게 봐요. 서두에 설명드렸죠. 넘치는 유동성에 다시 한번 금리 인하가 왔죠. 해서 앞으로는 전반적으로 자산 가격의 상승이 도래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말을 바꿔 말하면은 중하급지, 중급지, 중상급지 이런 물건들이 이 상급지를 따라서 다시 한번 올라간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반포나 서울의 최상급지들은 50원, 60원 다 찍고 있죠. 근데 그거에 맞춰서 각각의 급지에 맞춰서 딱딱딱딱 줄을 서는 거예요. 해서 지금은 오히려 중하급지, 중급지 이런 곳들의 투자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투자 타이밍. 여건에 맞게 매수하는 거죠. 무주택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사기 좋아요. 서울 경기권의 저렴한 아파트들을 사면 좋죠. 상당히 좋은 타이밍입니다. 원래는 이게 진작에 올랐었어야 돼요. 상급지가 50억 찍을 때, 그 다음에 40억짜리, 30억짜리, 20억짜리, 10억짜리 쭈루루루 이제 이거에 맞게 줄을 잘 서야 되는데, 이게 다주택자를 규제를 하면서 문재인 정권 때부터 시작을 했죠. 이때부터 그냥 완전히 꼬여버린 거예요, 시장이. 다주택을 규제를 해버리니까 다들 똘똘한 한 채로 몰리니까 최상급지만 올라가는 거죠. 물론 지금도 여전히 다주택 규제가 살아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제자리를 찾아간다. 약간의 뒤틀림은 있었지만 결국에는 제자리를 찾아간다.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미 주택을 가지고 계신 1주택자들은 비조정 아파트나 한 채 더 추가하거나 혹은 이제 빌라를 사면 되죠. 다주택자는 마찬가지로 서울 빌라를 사거나 아니면은 다주택자들도 이게 이제 사람마다 다른데 너무 많으면은 조금 정리할 수도 있겠죠. 이 서울 빌라는 지금 이제 리빙 코스트의 개념을 봤을 때 먹고 자는 거죠. OECD의 어떤 국가를 봐도 그 나라의 수도에는 먹고 자는 비용이 비싸요. 근데 우리나라는 보면 서울 빌라가 상당히 저렴하죠. 먼슬리 월세도 상당히 저렴하죠. 해서 결국에는 제자리를 찾아간다. 뒤틀린 시장이지만 결국에는 제자리를 찾아간다.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는 아파트랑 빌라의 갭이 역사상 가장 벌어진 시대예요. 가장 벌어졌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주택 규제랑 재건축 규제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나온 결과죠. 정말 참담한 시대였는데요. 결국에는 이게 앞으로 다가올 재건축, 재개발, 화랑의 시대, 금리 인하의 시대, 이것에 선제적으로 이제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시대가 왔을 때 결국에는 정상화된다. 모든 가격이 정상화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빌라를 살 때 기준은 간단하죠. 빌라 사는 기준은 간단합니다. 아파트가 될 수 있는 빌라입니다. 네. 아파트가 될 수 있는 빌라입니다. 이것을 가장 최선으로 봐야 되고, 만약에 아파트가 될 수 없어도 입지가 좋아서 수익형으로라도 써먹을 수 있는, 수익형으로라도 월세가 계속 오르면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빌라. 이 두 가지만 보세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딱 이 두 가지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상당히 많은 매물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빌라 사는데 얼마 안 들죠. 처음에는 그냥 그 전세 끼고 사도 됩니다. 그래도 뭐 쭉쭉 보면은 5천만원 이하 빌라, 그러니까 1,000만원, 2,000만원 살 수 있는 것도 아직 많이 있고요. 5천만원 이상, 뭐 1억 이상, 2억 이상 쭈루룩 갭에 따라서 막 분류를 해놨는데요. 이런 것들은 인터넷만 좀만 찾아봐도 다들 찾으실 수 있고, 별도로 방송에서 추천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서 제가 이제 말씀 안 드리지만, 어찌됐든 이 가격별로 쭈루룩 이제 분류해 놓은 곳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 중에서 여유 자금이 있다면은 지금은 다주택자가 돼야 된다.
왜냐? 주택수도 빼주고 여러 가지 혜택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다주택자가 돼야 되는 시기예요. 지금 부활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를 활용해서 다주택자가 돼야 된다. 다주택자가 돼도 1주택자의 혜택을 유지를 해준다고 하잖아요. 정말 좋은 기회죠. 지금 돼야 됩니다. 자, 인생 한 방은 일반인이 없죠. 꾸준히 관리 가능한, 자기가 감당 가능한 자산을 늘려야 됩니다. 평범한 사람이 부자가 되려면은 결국에는 시간의 힘, 인플레의 힘을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자, 50이 넘어도 가능하다면 본인 타식 확률이 정말 높죠. 이거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폭락론자를 경계하고 비관론자를 멀리하세요. 네, 역사적으로 보면 중간중간에 굴곡은 있지만 이 자본주의의 시스템 안에서는 결과적으로 우상향합니다. 하기 때문에 항상 경계하십시오. 참, 특히 요즘 들어서 정말 공포방송이 많은 것 같은데요. 경계하십시오. 예, 항상 건강하시고요. 좋은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